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국내 증시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가장 큰 현안 과제였던 금융투자 과세, 금투세. 그게 이제 거대 야당의 이렇게 입장을 정하지 못해서 그동안 많이 표류해 왔는데 결국 4년 만에 완전 폐지로 그렇게 아마 당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확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호재죠. 호재이기 때문에 오늘 각 경제신문은 워낙 이 정시에 중요한 그런 현안 과제였기 때문에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금투세 폐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폐지됐으니까 투자자들의 우려가 많이 해소된 상태고, 그래서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커지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이미 국내 증시가 금투세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힘을 못 쓴 상태가 된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국내 증시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상장 기업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투세와 별개로 증시 활성화라는 것은 아직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평평하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어떻든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 코스피가 한 1.83%포인트 정도 오른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금투세가 중장기적으로 정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정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 기업의 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것은 무슨 조국과 민족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은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피보다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돈을 벌게 해줘야 되잖아요, 투자자들이. 근데 지금 국내 증시에서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데 일찍 투자하신 분은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대체적으로 돈을 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투자 수익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면은 가장 기본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죠.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는 기업이 만들어서 파는 상품과 서비스가 계속해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잖아요. 금투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은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결국은 국내 기업의 실력, 기업 실적이 결정적으로 주식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니까, 실적이 여러분 별로 안 좋으니까 주가 수익률이 낮지 않습니까? 수익 대비 주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 또 이제 뭐 좀 주식 시장의 이제 투명성 문제, 내부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삼성전자 투자 외에는 달리 크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10위권 안에 들었지만 지금 이제 13위 정도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뭐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번에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들어가 보니까 13등이더라고요. 그럼 그 앞에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대신에 다른 대체 투자처가 많지 않습니까?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TSMC 이런 회사들이 뭐 절비하니까 굳이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과거하고 달리.
그리고 이제 더 큰 부분은 미국 시장의 접근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쉬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미국 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는, 한국의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뛰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직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일본 시장을 들락거릴 수 있는 시대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그런 시대를 맞은 거죠. 몸은 떠나지 않더라도 주식 이민은 얼마든지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손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미국 주식도 살 수 있고 유럽 주식도 살 수 있고 일본 주식도 살 수 있고 중국 증시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개 머리로 아는 거하고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제 체험을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해본 사람들 중에서 야, 주식 투자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사람들은 대부분 투기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우량 ETF, 미국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량 상장 지수 펀드 같은 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변동성도 좀 줄일 수 있지만 미국의 초우량 기업들의 그런 성장률에 버금갈 정도의 주식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일정한 배당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알아버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체험을 통해서 알아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길은 그냥 일방통행인 거죠. 원웨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거죠. 제 표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시시해서 못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신세계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겁나는 겁니다.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한국 주식시장 외에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뭐 눈이 확 그냥 트인 겁니다. 얼마든지 미국 주식시장에 원할 때 원하는 시점에 돈을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돈을 굴리기를 원하면은 성장을 원하면은 미국의 예를 들어 우량 빅테크 기업이 투자하는 거고 변동성을 좀 줄이고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세월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받은 미국의 대표적인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재산을 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알아버린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물주 노릇 하기 싫다. 바보 취급 받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밸류업 정책을 어떻게 실시하고 밸류업에 속한 그런 기업들을 묶어가지고 ETF, 새로운 상장지수 펀드를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은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